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에게 심장 쫄깃한 도파민을 선물했던 나인 퍼즐이 이렇게 막을 내렸는데요. 아직 드라마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누가 범인이었는지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굉장히 잘 짜여진 추리물을 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전반적인 감상평과 함께 시즌2 떡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았던 점, 그동안 드라마 보고 추리하면서 즐거웠는데 결말도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풀리지 않은 떡밥이 거의 없었고 뭐 있다고 해도 사실 드라마에 없어도 될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중 카레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한샘이 접은 장미꽃, 또 가정부 아주머니의 존재 등은 끝내 해결되지 않은 떡밥이었죠. 물론 11화 만에 모든 궁금증을 다 해소하기엔 무리였다고 봐요. 워낙 마지막까지 범인을 꽁꽁 숨겨놓은 터라 시청자 입장에서 괜히 한번 의심해 본 것도 많잖아요. 특히 최사는 늦게 경찰에 들어왔다는 설정 때문에 의심했던 게 미안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번 결말을 통해 해소된 떡밥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더원시티에 한샘 어머니가 살게 된 이유는 청약 때문이었습니다. 양정호가 찾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신동아와 서진의 비밀, 윤동훈이 죽던 날 이나 뒤에 서 있던 사람의 정체, 퍼즐을 보낸 사람과 범인이 달랐던 이유 등은 결말에 잘 녹아 있더라고요. 배우들 캐스팅도 거의 역대급 아니었나요? 황정민부터 시작해서 박성웅, 이희준, 이성민, 김웅수까지 보통 웬만한 영화나 드라마, 주조연급 인물들부터 시작해서 황인찬과 이승주 역할도 그렇고 이미영도 그렇고 특별 출연만 모아놔도 거의 뭐 이 정도면 블록버스터급이죠. 게다가 주연을 맡은 김다미랑 손석구도 연기가 미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김다미 배우가 맡은 윤이나라는 캐릭터가 굳이 탐정물로 치자면 명탐정 코난 같은 캐릭터잖아요. 아니면 뭐 셜록 홈즈? 어쨌든 뭔가 특유의 똘끼랄까? 그런 거를 적절하게 잘 녹여낸 것 같아요. 물론 캐릭터 자체가 워낙 독특한 느낌이라 작품에서 좀 튀는 느낌이 들긴 했죠. 게다가 시각적인 부분 역시 이나가 추리하거나 과거 회상 장면을 보여줄 땐 만화 같은 독특한 연출을 하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뭔가 분위기를 환기시킨다거나 좀 더 집중하게 하는 그런 느낌이랄까? 이게 지금 웹툰으로도 나올 거라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연출이 아닐까 추측해 봤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전반적인 주제도 뭔가 마음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는 더원시티 재개발에 얽힌 욕망과 또 그곳에 살던 사람들 간의 갈등, 그리고 그런 인간의 추악한 모습으로 인해 상처 입은 한 영혼의 처절한 복수와 슬픔을 다루었죠. 윤이나와 범인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요. 이나가 결국 범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했지만 범인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린 것처럼 자기 자신조차 혐오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나가 말했죠. 인간이라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돈과 욕망 앞에서 흔들리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뭐 성인 군자를 제외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욕망을 쫓아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나와 범인이 결정적으로 달랐던 점은 결국엔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사람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나가 프로파일러가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기를 의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의심하지 않냐는 뉴스 앵커의 물음에 이나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나는 처음엔 자기가 진짜 삼촌을 죽였는지 알고자 기억을 되찾기 위해 프로파일러가 되었죠. 사건이 모두 해결된 지금은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으려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까 한데요. 개인적으로 최종화에서 가장 좋았던 장면이 이나가 게임하는 장면.
한샘이 걱정돼서 매번 집으로 커피를 배달해 주는데 이나는 한샘의 걱정과는 달리 침대에 누워서 게임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제는 끝났고 미래는 안 왔고 지금은 아직 모른다. 결국 남도 남인데 내가 나를 잘 챙기고 돌보는 게 우선이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범인은 결국 복수심에만 휩싸인 나머지 사람을 혐오하게 되었고 그 혐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서 고통의 소리치는데 한편으로는 짠하더라고요. 결국 드라마가 주는 메시지는 인간의 내면의 추악한 민낯과 돈 앞에서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를 아껴주고 또 그만큼 남들에게도 따뜻한 커피를 한 잔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어떤 지옥 같은 세상일지라고 하더라도 또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작가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점은요. 드라마에 유독 빨간색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빨간 헤드폰, 빨간 자켓, 빨간 차, 빨간 장미, 빨간 캐리어 등등. 그래서 이 빨간색의 의미에 대해서도 뭔가 충격적인 어떤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11화 만에 모든 이야기를 다 풀어내려다 보니 이런 부분들의 해석은 아마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둔 게 아닐까 추측해 봤습니다. 본격적으로 11화 마지막 부분에서 시즌2를 암시하는 장면에 대해 말해 보겠습니다. 잠시 휴식기를 마치고 프로파일러로 돌아온 이나와 한샘에게 또 다른 연쇄 사건이 발생합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두 사람 앞에 놓여있던 시체는 말 그대로 끔찍했죠. 시신을 훼손한 이후 다시 봉합한 뒤 마치 보란 듯이 전시해 두었는데요. 시체가 있던 장소를 보면 이번에도 왠지 재개발 지역 느낌도 나고 무엇보다도 퍼즐을 남겼다는 점에서 모방범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뉴스에 퍼즐이 등장했었잖아요. 범인을 잡기 위해 했던 시도가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킨 것이겠죠. 모방범 입장에서는 똑같이 9개의 퍼즐을 이용해 9번의 사건을 계획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특이한 건 시체를 봉합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졌다는 거. 그리고 피해자의 나이가 20대 초반 여성이었던 점. 의도적으로 시신을 전시해 놓은 것 같다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뭔가 학창 시절의 원한이거나 가족과 관련된 원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시즌 1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범행 이유와 진실을 알리고자 퍼즐을 남긴다는 점이 아마 시즌 2를 이끌어가는 주요 스토리가 아닐까 추측해 봤습니다. 아마 시즌 2에서는 한샘과 이나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도 있겠죠. 시즌 1에서 풀리지 않은 떡밥인 한샘의 카레 친구가 등장한다거나 한샘이 휴지로 장미꽃을 접었던 이유, 퇴산이 늦은 나이에 경찰이 된 이유도 아마 시즌2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동안 저와 함께 나인 퍼즐을 보고 소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음 작품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저는 그럼 또 다른 작품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엔조이 무비 드라마